안녕하세요, 영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지윤입니다. MZ세대가 요즘에 화두잖아요. 기업들에서 MZ세대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아시는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네. MZ세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네네네. 벌써 기업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알파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원장님이 지금 지내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MZ인 줄 알았는데 내가 MZ야. 그쵸? 나 M이야. X 아니고요? M이야.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은 그 알파 세대의 특징은 실제로 체감한 특징과 이런 사전적인 특징들을 좀 얘기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다루기가 조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자료가 많잖아요. 아이들 수백 명을 봤으니 요럴 때는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MZ세대의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나. 그렇죠. MZ가 80년대생부터 MZ라고 하죠. 네. 1980년부터 1994년까지가 밀레니얼이라고 하고요. 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Z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M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이들을 한 집단을 묶은 거죠? 우선 소비 패턴도 조금 특이하고, 그 전자기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그 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생활과 밀접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는 점, 이 특징이고요. 집단보다는 개인, 소유보다는 공유에 집중을 하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MZ세대도 조금 윗세대 분들은 새롭다고 여기시는데, 이제 알파 세대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초등학생들의 엄마들이 사실 밀레니얼에 있다면, 지금 아이들은 알파 세대예요. 알파 세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엄마가 밥 먹을 때 태블릿 보는 세대. 그러면은 요즘 애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내 건 아니어도 엄마 핸드폰으로 식당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부터 핑크퐁 봤으면 알파 세대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 아이들이 전자기기만 쓰는 거 말고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학습적인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중학생들 요즘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얘들아 같이 공부하자 이래요. 우리 때처럼 지훈이 집에 모이면 엄마가 탕수육 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상 같은데 오손도손 4-5명이 모이고 하하호호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그쵸. 그런데 요즘은 같이 공부하자라는 것은 다른 공간에 있어서 같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는 공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나는 집에 있고 너는 스카에 있어. 그게 어떻게 같이 공부를? 그러나 10시 반에 서로 톡을 해서 자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하자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2시간이 끝나면 서로 연락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했어?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은 좀 물어도 보고 하하호호 하는 그런 피지컬 컨택트가 같은 시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간 나의 상식을 깨는 순간인데. 자, 디지털 말고 다른 특징이 있나요? 이건 조금 10대들한테 안쓰러운 부분인데, 사춘기가 2번 와요. 사춘기가 온라인으로 한 번 오고 오프라인으로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자아가 있잖아요. 소극적인 아이도 온라인상으로는 되게 적극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캐릭터가 꼭 A가 B가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사춘기가 한 번 와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춘기가 한 번 와요. 실제 사춘기는 우리가 겪은 거랑 비슷할 거고. 그쵸. 뭐 신체적인 온라인 사춘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온라인 사춘기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온라인 집단에서. 맞아요. 뭐 온라인 집단에 뭐 저는 게임 길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집단이 또 있나요? 반일 수도 있고요. 반 단톡방도 있고 학교 단톡방도 있고 학원 단톡방도 있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 싸움이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거나 저보다 위일 텐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릴 때 핸드폰이 있었어도 단톡방 개념은 없었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내 자아가 캐릭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서도 밀리지 않고 이 단톡방에서도 소외되지 않으려면 너무 바쁜 거예요. 알파 세대의 그럼 다음 특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 개념이 조금 달라요. 조금 길게 바라봤었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학교 친구라고 엄청 친하진 않아요. 되려 학원 친구랑 더 친한 경우도 있고 되게 폭넓은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프렌드가 아니라 후렌드라 그러거든요. 후에다가 WHO? 후에다가 프렌드 합성어인데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를 아주 편하게 얕게 맺고 반대로 쉽게 빨리 끊을 수 있는 세대예요. 얼굴 접촉이 없고 아무리 접점이 없어도 온라인 상으로만 친구여도 친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완전 절친이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고 온라인상의 포스팅의 테이스트가 비슷하면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뭐 다른 데 살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많지만 적고 적지만 많은 묘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존중을 해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네. MZ를 넘어선 이제 알파 세대들의 성향, 네. 특징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공부 사춘기 친구. 그러면 이 특징을 봤을 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하면 좋을까요? 어머님들은 제 세대잖아요. 아이들이 이 온라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핸드폰이 자기 분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알파 세대에 대해서는 온라인은 노노, 온라인 금지, 핸드폰 뺏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생활이 모든 것이 핸드폰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뺏지 말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소비할 수 있는 용돈 같은 것도 리미트를 둔다거나 뭐 데이터도 리미트를 둔다거나 해서 이렇게 컨트롤 하에 하게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힘든데 비번이 없어야 돼요. 아이들 핸드폰에요? 네. 왜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락다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없이 핸드폰을 사용해도 떳떳할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 진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뭐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 너무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덤은 주되 컨트롤을 하고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컨트롤 안 해주면 사실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금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1번.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오픈 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게 2번. 그쵸. 온라인으로 사실 큰 경각심 없이 아이들이 좀 진짜 범죄까지 가까이 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금지를 시켜버리면 이게 언제 터져버릴지 몰라요. 그렇죠. 애들 너무 유기농만 먹이면 놀이터 가서 떨어진 과자 주워 먹는다 그랬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근데 맞아. 우리 애도 그랬어. 아 진짜요? 우리 막 유기농 먹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이 남기고 간 노란색 바나나 우유를 귀퉁이에서 먹고 있었어. 오 어떡해. 마음이 아프겠다. 그거부터 그냥 사줘요. 아...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주워 먹지 말라고. 즉 억압을 하거나 너무 금지를 시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핸드폰 뺏는 행위, 너무 다 차단하는 행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극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세상에 정말 쏙 빠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뒷덜미를 잡고 현실 세계로 한번 꽝 데리고 와야 돼요.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야외 활동도 하고 딸기도 좀 따고 산도 타고 그래야 됩니다. 가상 세계가 아니라 맞아요.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현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세대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지윤이었습니다.